반갑습니다. 전투주식 팁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동안은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글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관심 종목, 그다음에 뉴스라든지 이렇게 좀 올려드렸는데, 제가 영상 올려드리지 않았던 날은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글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관련된 테마주들 드디어 9월에 들어서 좀 상승을 했죠. 좀 10월, 11월쯤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 들어서 자동차 관련 테마주들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 채널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종목 발굴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수익을 충분히 거두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은 날에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관심 종목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져온 뉴스 시작할게요. 일단 위드 코로나라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위드 코로나 이제 10월 말이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률일 겁니다. 백신 접종률 1차 접종률이 아니라 2차 또는 부스터샷 3차, 최근 다른 나라는 4차도 이게 나왔는데, 어쨌든 1차 접종률이 아니라 2차, 3차 접종까지 그 접종 완료율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돼야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런 제도적인 시행이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글을 남겼지만 여행이라든지 어떤 관광, 그죠? 테마주들 바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여권 테마주도 지금 관련 테마주들 아래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꼭 발굴하셔서 꼭 관심 있게 대응 보시고 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는 얘기 이제 점점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연내 긴급 승인 임박을 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도 연기가 되겠죠. 먹는 치료제가 이 머크, MSD라고 하죠. 미국의 머크 10월쯤에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10월이면 당장 다음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먹는 치료제까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개발된 그런 치료제 관련 연계되어 있는 테마주들 우리나라에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테마주들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플립 3 지금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는 개별 테마주들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많고, 물론 더 갈지 아니면 조정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시가 일단은 되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판매량을 보이는지 어떤 인기를 끄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실적과 더 강한 어떤 실적, 그런 판매량을 또 보여준다면 관련 부품주들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이미 나온 재료들, 지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흥행가도라는 것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박스권이나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의 휴대폰 중국 시장 점유율이 정말 적죠. 정말 적은 상태인데, 만약 이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하는 휴대폰 제품으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 그런다면 그 관련 부품주들도 분명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첨언을 드립니다. 현대차에서 지금 미넨 모빌리티 전략 발표를 했죠. 아마 내일은 수소연합체인가요? 그 출범을 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오늘 7일이었죠. 7일날 독일 미넨에서 이런 전략을 발표했다 뉴스인데요. 2040년도에 한국에서 내연차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현대차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뉴스, 그래서 친환경차에 가속을 하겠다라는 뉴스고요. 연관돼서 아이오닉5 로보택시도 독일 미넨에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까지
관점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연차 생산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차, 최근에 수소 테마 굉장히 핫했죠. 수소차, 수소 테마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연관돼서 수소 관련된 이 바닷물을 수소연료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선박을 세계 최초로 상용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수소 결국 또 들어갑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오늘 최근에 상승했다가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던 그 종목이 있었죠. 동아화성, 동아화성일 겁니다. 동아성이 아니라 영화테크. 그렇죠.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네요. 영화테크란 종목도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회수 재활용 방향 발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종목 영화테크 종목도 오늘 크게 상승을 잠깐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해줬죠. 어쨌든 이 테마주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뉴스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알루미늄 관련한 테마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또 굉장히 큰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 알루미늄이 지금 10년 내 최고치를 가격을 달성했다. 관련해서 또 기니라는 나라에서 쿠데타 왜냐면 기니 쿠데타에 발생을 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른 이유는 알루미늄 재료인 이 보크사이트를 중국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가 이 기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이 알루미늄을 최대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아떨이고 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 오늘 사마 알루미늄도 크게 상승을 했고 상한가까지 갔네요. 상한가 4만 원에 굳히면서 사마 알루미늄도 상한가 들어갔고 그만큼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홍준표 관련 정치인물 테마주죠. 제 채널에서는 특히 저는 물론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물 테마주 매매를 가끔 하긴 하지만 영상에서 지금까지 정치인물 테마주는 위험할 수 있다. 또 정치인물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주변 배경에 따라서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매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하고 굉장히 강했던 종목 바로 홍준표 관련 정치인물 테마주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뉴스를 좀 가져봤고요. 당연히 지지율이 앞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도 강하게 홍준표 관련 테마주가 움직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인데요. 지금 코스피 좀 멀리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 중량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살짝 이탈했다가 이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크게 하락한 이후에 조정을 보인 이후에 상승을 하다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상승 탄력, 상승 흐름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상한가 종목 두 종목 만들어냈지만 장 초반부터 하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래쪽에서 기어가는 모습으로 코스피는 마감을 했고 어쨌든 일봉상 이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이 단기적으로 한 6일 정도죠. 5일 정도를 아슬아슬하게 상승 탄력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모습 상승 흐름을 억지로라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3200포인트, 3180포인트 깨고 내려온다면 다시 아래쪽까지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 그래도 남겨놨었습니다. 이쪽 상승 흐름, 상승 탄력이 이제 꺾인다면 다시 아래쪽까지도 내려오면서 이 단기적으로 횡보할 수 있는 박스권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잘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과 함께 올라간다면 단기적인 위쪽 구간에서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우리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은 역시 코스닥도 최근 3일 이 정도 흐름에서 보면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꺾이려고 하는 모습 상승 흐름을 억지로라도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960포인트 만약에 이 상승 흐름이 꺾인다면 아래쪽까지 내려올 수 있고 또 아래쪽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또 위쪽 구간에
고점,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코스닥도 오늘 상한가 종목,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상한가 종목 3종목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졌고요. 지금 6시가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마이너스 4천억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좀 줄었네요. 순매도가. 지금 6시 기점으로 최종적으로 집계된 것이 외국인이 순매도 3,300억 그리고 기관이 1,200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큰 방향성 없이 흘러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크진 않고 물론 외국인이 뭐 373억 순매수했지만 이 금액만큼은 그렇게 큰 방향성 없는 코스닥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 상승할 수 있는 이 최근의 시장 상승 흐름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노동절이었죠. 노동절 때문에 휴장이었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양매도를 하면서 장초부터 밀리면서 계속 아래쪽에서 바닥을 기는 모습, 그리고 일봉상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어느 정도 지금 꺾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상승 탄력을 지금 억누르는 그런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겪었던 시장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18년, 17년, 뭐 19년 그 이전에 겪었던 시장과 좀 약간 다른 모습은 뭐냐면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증시에 유입된 자금들이 많아졌죠. 뭐 70조 원 증시 예탁금이 70조 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증시 유입된 자금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또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시장은 빠지지만 종합지수가 좀 빠지지만 어떤 일정한 테마의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비교적 자주 출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강한 테마들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최근 시장을 좀 많이 느껴봤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유동성으로 강하게 변동성을 주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그런 시장이 오늘 좋지 않은 흐름에서도 오늘 특징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관련 정치인물 테마주, 그죠? 그리고 장초반에 원전 관련 테마주도 좀 움직였었고요, 그죠?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개별주들 이렇게 좀 움직였었는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테마주들 굉장히 강하게 또 수급도 많이 몰리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이 개별적인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그런 증시 유입된 자금으로 인해서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이니까 빠지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또 상승하는 탄력을 좀 아슬아슬하게 이어주는 그런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 순매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추세, 종합지수의 상승 추세 있죠. 종합지수 상승 추세는 좀 아슬아슬하고 좀 힘이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한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이제 관망세가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9월 9일 날, 지금 9월 9일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변동성을 줄 수도 있겠죠.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변동성을 주면서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관망세나 눈치 보기 시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그런 흐름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꼭 바라보시고 매매하시고 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 이런 시장에서는 스윙 하시는 분들 뭐 잘 매수하셨다면
천천히 올라오면서 수익권에 도달하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스윙하시는 분들 종목 또 수익 잘 내셨을 거고, 최근에 저도 수익을 예전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올라오면서 수익을 좀 잘 냈고, 또 시장이 빠지는 이런 흐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단타라든지 또 스클핑도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는 시장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장 초반에 오전 10시 30분까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외출을 했었는데 10시 30분까지 단타 스클핑 또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또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장 흐름에서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이용하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시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원칙이죠. 그런 원칙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투자 방법이든지 본인의 원칙, 그 투자 방법에 맞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야 시장에 적용을 하시고, 그래서 수익을 천천히 꾸준하게 거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썸네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썸네일에도 표기해놨죠. 내일 특정 테마에 집중하겠다. 저는 내일은 지금 수소 위크죠. 수소, 아까 뉴스도 현대 관련된 뉴스도 말씀드렸는데, 수소 관련 테마랑, 그리고 정치인물, 내일은 수소 관련 테마, 정치인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이렇게 내일은 요 세 가지 테마에 좀 집중할 계획이고요. 오늘 홍준표 관련 테마주가 강하게 올랐는데, 내일 같이 오를지 아니면 내일 다른 인물에 대한 테마주가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물 테마주 계속 봐야 되고, 대선이 가까우니까요. 정치인물 테마주, 그리고 최근 이제 수소 관련 테마,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테마, 요 세 가지 테마만 내일 좀 집중하면서 단타 스캘핑에 이 세 가지 테마에 적용해서 매매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띄워져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5일 정도 순매수 하다가 외국인이 오늘 또 순매도를 했죠. 그래서 좀 시장이 안 좋고 종목도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내일 또 빠질지, 내일도 순매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매도보다는 삼성전자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큰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도 저도 매일 요즘에 최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 내일 보신 종목들을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 사이 볼 수 있는 종목은 보강산업에서 NKMX까지 골라놨고요. 나머지 홈센터 홀딩스부터 상보까지는 단기 스윙이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종목으로 골라놨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최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은 게 있었죠.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때였네요. 4일 전에 여기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었던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 이렇게 좀 적어놨었습니다. 이때 한 4일 전인데요. 4일 전 그때 영상 올려드리지 못하면서 글로 대체를 했었는데,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렸었죠. 평소 거래량이 보다 다른 거래량,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거래대금이 터지고, 또 평소에 없었던 그런 뉴스라든지 재료가 그런 들어오는 특정 종목, 그런 종목은 데이 트레이딩 하기 굉장히 수월하고, 또 그렇게 하면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단기 스윙 투자, 며칠, 5일, 10일 정도 볼 수 있는 단기 스윙 투자라든지,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올 때 데이 트레이딩 하실 때는 수익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억하시고요. 제가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몇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내일 집중할 수 있는 종목, 아까 세 가지 테마가 있다고 했죠. 정치인물 테마주, 수소,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인데, 일단은 정치인물 테마주는 오늘 홍준표 관련 테마주가 강하게 올라갔지만 내일 다른 인물이 더 될 수도 있고요. 일단 그래서 홍준표 관련 테마주 종목들은 제가 좀 넣어놓고, 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볼 것이고,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삼화알루미늄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정치인물 테마주, 그리고 수소, 코로나 치료제, 수소 관련해서는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할게요. 일단 저는 세종공업과 그리고 동아화성, 세종공업과 동아화성, 이 두 종목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내일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시초가 형성을 하고 해준다면 시초가 베팅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장 초반에 어떤 돌파 후에 눌림 그런 매매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동아화성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 관련해서 최근 뭐 애플카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대원화 성현지, 에코캡, 뭐 두올도 한 새롭게 좀 볼 거고요. 3기 이렇게 좀 새로운 종목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 관심 종목들은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은 다 기재를 해놓을 거니까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돌려보시고 내가 내일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시나리오를 그려야 됩니다. 그냥 이 종목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으니까 매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 일봉상 차트를 그려주고 분봉상 차트를 그려주고 원하는 거래량, 굉장히 시장의 관심도를 많이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고 있을 때 내가 매수를 원하는 타점에서, 안전한 타점에서 내가 원칙에 따라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종목 골라놓고 이 종목이 내일 불기둥 뿜어내니까 올라탄다라는 것은 절대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 부분 인지를 하시고요. 저도 종목 골라놓고 제가 원하는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하는 시초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일단 배제를 합니다. 내일 여러분도 그런 흐름을 한번 본인만의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에 맞는 흐름을 그려줄 때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9월 이제 7일이죠.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